아까 제가 저희 얘기를 좀 들으니까 임영웅 씨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셨다는데. 직접 만났는데 진짜 나착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우 너무 눈동자 말 같은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웅시대 팬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묘한 인연으로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쎄요, 같이 어디 가기는 좀 어려운 사이인 것 같은데 아주 묘한 가족 영웅시대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사를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묘한 사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신우이 올케사입니다. 네. 그러면 남편분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가씨 오빠. 제가 신우이죠. 오. 남편분이랑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네. 네. 식사를 하고 사실은 점심을 먼저 먹고 이제 여기 앵커리에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점심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칼을 뽑았으니까 늦어도 그냥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남편이 그 약도를 캡처를 해서 8장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거를 보고 찾아오는데 그래도 어려워서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입덕을 하시고 어떻게 시작되셨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거의 비슷한가요? 제가 빠른가? 아니 저는 바램부터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제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미스터 트롯을 아예 안 봤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결승전 두 번째 전부터, 그러니까 한 2회 전부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응원을 하는데 너무 이제 푹 빠진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진짜 완전히 이제 찐팬이 된 거죠, 그때부터. 뭐 다 예.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럼 지금 응원도 같이 두 분이서 같이? 네, 같이 다녀요. 영화도 같이 보고 콘서트도 같이 가고. 티켓팅도 서로 뭐 아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친구를 통해서 한다든가 친구의 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요. 나누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2장을 해주면 같이 나눠서 가고 안 되면 뭐 이 사람한테 하나 저 사람한테 하나 이렇게 해서 가서 좀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맞아. 때로는 하루 먼저 가고 하루 낮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가서 그 지방은. 대신 이제 숙소는 하나를 얻어서 하루 먼저 가서 자고 그 다음 날 내가 가서 자고 맞아. 이런 식으로 응원 다녀요. 같이 덕질을 하시면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사이가 신우이 올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부터 잘 통했어요. 그래서 남편 흉, 시어머니 흉, 뭐 다 신우이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의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다음에 잘 통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굿즈 사야 되고 또 콘서트 티켓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둘이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둘이 달달이 돈을 얼마씩 거기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돈을 전부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충당을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네. 뭐 네가 살래 내가 살래 막 뭐 언니가 네. 계속 해주고 싶어 하고 하니까 저는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공동 공유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CD도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콘서트도 거기에서 가고 그 다음에 가끔 남편한테 밥도 사고 그 통장으로. 네. 어쩌면 고정관념이었을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올케가 있고 저는 신우이기만 하고 저는 신우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자꾸 전화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편한 관계고 올케는 저를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통장을 나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좋아해? 당신도 좋아해? 그럼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아, 저기 영웅님을 어느 시점에서 네. 근데 그건 그냥 우연히 언니는 오래됐지. 아침마당부터. 아침마당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사실 영웅 씨 팬이 된 거는 바램 듣고부터인데 아침마당부터 사실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었어요. 우연히 이제 방송 보시다가 네,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이제 깔끔하고 노래도 잘하고 핸섬하고 이랬는데 재즈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웅 씨. 할 거야 아마. 그분 할 거야. 저도 스윙 재즈를 임영웅 씨가 무대에서 하면 진짜 지금도 너무 좋지만 더 황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상상을 하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었어요. 네, 저 정말 좋았어요, 그게. 물론 뭐 의상도 좋았지만은 그거 전에 그 나올 때 걸어 나올 때 그 모습 아시죠? 어떻게 하고 모델 나왔는지 네. 거의 모델로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빠졌어. 일단은 신우이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언니가 네네. 원래는 클래식한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한 아티스트에 빠졌고 나도 너무 그를 네.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네. 어떠실지 그리고 오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오빠랑 우리 남편이랑 이제 언니랑 나랑 저랑 같이 다니니까 반대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큰 반대는 아니니까 그게 이제 호응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이게 스며드는 것 같아 자기들도. 뭐 가끔 안 나오면 임영웅이 요새 뭐 한대더라? 요새 안 나오면 노래 없네? 뭐 굿즈 같은 거 사면 현관에 달력 딱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막 넘겨주고. 근데 그런 거로 저희는 만족하죠. 그리고 지방 갔을 때 뭐 여기까지 데리러 오고 수서나 그런 역까지 데리러 오고. 근데 그거로 만족해요. 더 딴 거는 뭐 기차표 예약해주고. 다 예약해주고 그런 거가 굉장히 고마워요. 맞아. 아내들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래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보는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뭐 특히 연예인한테 빠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덕질하는 걸 보고는 우리 아내가 저럴 수도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래는 참 잘해. 그리고 그거 인정해요. 이번에 영웅이 탄생 그거 보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노래도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서 부르는 게 그게 너무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줬어요. 규명창이라고. 귀명창이라고. 네. 오늘 제가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신우이 올케사이시잖아요. 오늘 오신 분은 자매사이인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께서 같이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제 여기 함께 계셨었는데 대단하다. 그 한 남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노래를 정말 잘해요.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팬이세요? 네, 팬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몰라요. 한 번도 팬이라고 아내한테 말을 안 해보셨대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 반대급부로 표현은 좀 덜 하는데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면서 저렇게 팬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되게 놀랬다니까요, 오늘. 예. 아까 제가 저희 얘기를 좀 들으니까 임영웅 씨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셨다는데. 네. 직접 만났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한 게 없어.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보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어디서 만나셨길래 갑자기 맞닥뜨리셨어요? 그 도화와 선생님 김수영 씨인가? 네, 그분 결혼식인데 제가 우연히 카페에 갔다가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임영웅 씨 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팬이냐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번에 결혼식에 온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신부와 신랑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제 그 시간까지 적어준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가씨한테 바로 전화를 했더니 틀림없다고 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간을 내서 갔어요. 이제 그날 수를 해줬고 3층에서 2층, 1층 내려가면 금방이잖아요. 2층 딱 내려가는데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 씨 어제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딱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는데 까만 눈동자에 눈이 맑아요. 정말. 그리고 여기 이마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나 착함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눈에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 착하다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진짜 나착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우 너무 눈동자 말 같은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까매가지고 되게 왜소해요. 체격은 되게 왜소하고 얼굴도 그런데 작고 몸통 자체가 연예인분들이 좀 작으시잖아요. 키가 맞아. 커도. 네. 예. 얼굴이 요만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다 가려질 진짜 정도고. 작더라고요. 그래서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쳐다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악수를 못했으니까 해야 될까요? 영웅 씨 악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손을 딱 내밀어요. 그래서 영웅 씨 손을 딱 잡았죠? 손 좀 줘보세요. 영웅 씨가 손을 내밀어 손을 딱 잡았어. 잡아주면서 손을 하나를 겹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악수만 해준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겹쳐서 아우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거의 감촉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악수할 때 그 손에 감촉이 그렇게 하면서 1층을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아쉽지만 어떡해요.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아가씨 직장 나가는 거 이제 좀 늦춰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장을 가고 전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와서는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이제 영훈이 보고 왔다고. 그리고 진정이 안 돼서 그냥 누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가씨는 가고. 근데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머 영웅이하고 사진 안 찍었네. 이 생각에 내가 전화를 한 거죠 언니한테. 어머 언니 어떡해 사진을 안 찍었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지금 같으면 거짓말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 핸드폰 갖고 있을 수가 진짜 너무 아쉽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실은 다들 한 번은 얼굴을 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진 맞아요. 않아요. 생각이 맞아요. 안 나는 게 진짜 맞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내가 봤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할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콘서트를 갔잖아요. 그러면 콘서트에 가서 아무리 VIP 좌석이든 뭐 자리가 좋다고 그러든 이렇게 가면은 멀리서 보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정말 저 끝에 점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그게 아쉬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저는 늘 그거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라는 그 사실 가지고 그냥 위안을 삼고 그래도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봤잖아. 그리고 영웅이 볼 수 있는 거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우린 덕을 쌓았나 봐. 그냥 그렇게 위안을 해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난 올 한 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근데 그게 왜인가 하고 돌아보면은 영웅 씨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행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임영웅 씨가 들으면 어떤 인터뷰보다 혹시 본다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본인을 좋아해주는 많은 팬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본인 덕분에.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틈틈이 시축 행사를 한다든지 또 LA 콘서트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그다음에 I'm 히어로 영화를 개봉을 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그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영웅 씨가 잘하는 스포
이제 이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 맞아. 그거 보고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달에 그게 있을 줄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 속에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한 게 응축되었다가 팍 축포처럼 탁 터지는 그런 기분 속에서 두근두근하고 설렘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TV에 뭐 리얼리티로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왠지 뭔가 곧 뭔가 터질 것 같은 다들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곧 뭔가가 나올 것만 같아. 이러한 기대 속에서 또 4월이 가고 5월을 맞이하고 그리고 올해 1년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뭔가를 맞춰서 자꾸 보여주니까 또 그걸 자꾸 틀려요. 틀리긴 틀리는데 예측이 틀리는데 그래도 즐거운 그쵸. 그래서 덕분에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게 우리 아가씨가 나한테 그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언니,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행복이라는 말을 맞아. 계속 달고 사는 것 같다고. 맞아.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늘상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달고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에 나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 자기도 모르게. 네. 뭐 댓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나 또 다른 근데 집에서 가족끼리 행복한 거와 또 다른. 그래서 그리고 활력도 되고 또 한 너무 가지가 좋아요. 있는 거는 사실 주부들이 집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근데 임영웅 씨의 동영상을 본다든지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냥 보면 행복하지.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을 해서 잘 때까지라는 거. 그게 나를 너무 많이 변화시켰고 나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꼭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좋은 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진짜 정말 희귀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커피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인터뷰해달라고 해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인터뷰였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앵커리 똑TV 빨리 10만 되세요. 네.